좋아요, 구독!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전날까지 44% 오른 HMM, 증권사 의견에 11% 곤두박질.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림은 이틀 연속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었고요. 네. 페노션은 이틀째 하락, HMM은 3일 천하로 끝났다라는 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네. 풀어주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HMM의 그 매각과 관련돼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하림으로 결정이 되면서 뭐 관련주들의 이제 등락이 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홍해의 그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이 조금 소폭 상승한 것도 이렇게 HMM이 강세를 띄었었던 뭐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12월, 그러니까 21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발표 이전인 12월 15일보다 종가 대비 4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장중 기준으로 보면 이제 50%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 소폭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MM은 뭐 상승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수 인수 주체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HMM을 인수하기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3일째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제 하림의 HMM 인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을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부 다 이제 매도 성격의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게 주가를 약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HMM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를 기존 15,000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 의견으로 하향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 그 여파로 11%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신영증권이 이렇게 이제 발표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수 가격에 HMM에 대한 경영 그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수 가격이 지금 뭐 추정해 보면 주당 16,000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일 종가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해운업에 대한 그 이제 인식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매수 주체인 페노션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분석을 최소한 1년 이상은 분석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HMM 인수와 관련돼서 2조에서 3조 원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림그룹 회장이 직접적으로 3조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현재 그 공시도 HMM에서 하림하고 페노션에서 나온 공식 내용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자는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증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페노션 관련돼서는 뭐 주주 희석 가치가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상당 기간 동안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페노션에 대해서 기존의 목표 주가 7,000원에서 4,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이 페노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HMM을 인수하면서 현재 펜오션 외에 이제 벌크선이 이제 펜오션 외에 컨테이너사인 HMM을 통해서 종합 이제 해운 관련된 그룹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선사 순위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향후에 이제 2020 향후에 이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향후에 이제 7위 수준까지 5위 수준까지 지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글로벌 해운 선사의 이제 순입니다. 쭉 보시면 HMM이 지금 8위 정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한 2.8% 정도를 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5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7%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한 2.5배 정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연 이렇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0억 달러 정도 되면 이제 하나로 2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금력이 향후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내년부터 해운업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류 대란 여파 때문에 해운주 살짝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리포트 영향으로 HMN 역시도 급락세를 연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또 어떻게 잡아야지 투자를 좀 잘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승자의 저주를 네. 제일 이제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봐도 대형 이제 M&A를 한 이후에 이런 인수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던 적이 이제 몇 차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웅진이나 이제 금호그룹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 이제 건설사를 인수한 이후에 뭐 그룹이 이제 해체될 정도의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6조 4천억이라는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베팅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제 하림이 이익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하림 이제 JKL 컨소시엄에 지금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다라고 보면 뭐 가장 큰 게 이제 자체 자금 조달, 그다음에 JKL 이제 파트너스에 대한 이제 차입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펜오션의 선박 유동화, 그다음에 영구채, 그다음 유상증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이제 인수금융 이런 이제 조달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달 금액 중에서 6조 4천억 중에서 최소한 5조 원 정도는 이제 하림이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5조 원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금리를 잘 빌려서 지금 시장 금리가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5% 이상대에서 자금을 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간 한 2,5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가 추가적인 이자로 발생을 한다, 차입금 이자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림에서 이제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2,4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의 차입금 이자가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림이 과연 그 재무적인 위험을 버틸 수 있겠느냐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는 펜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유상증자를 3조 원 정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 3조 원을 증자를 하게 되면 뭐 그만큼 부담이 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지금 하림 지주가 펜오션의 지분의 52%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1조 6천억 정도의 이런 증자 자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림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것도 차입금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HMM 노조의 이제 반대입니다. 뭐 HMM 노조 같은 경우도 하림이 이렇게 이제 대규모 차입금을 통해서 인수를 추진하는 거는 HMM에 현재 쌓여 있는 현재 이제 현금성 자산 1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에 눈독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뭐 향후에 이제 이런 운하업에 대해서 이제 부진이 지속이 되면 이런 자금을 그런 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상당히 회사의 성장에 저해를 가질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로 반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림 측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펜오션도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요. 펜오션을 인수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할 때 지금 뭐 전혀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인수한 이후에 펜오션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펜오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인수를 했는데요. 2015년 매출액이 1조 8천억이었는데 작년 매출액이 6조 4천억으로 약 2.6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산 규모도 2015년 4조에서 작년 말에 7조 5천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과거에 해운업을 운영했었던 그런 노하우로 HMM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 입장에서는 이제
정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게 양재동에 물류센터를 위한 부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지 개발 관련돼서 지금 한 6조 4천억 정도의 자금이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양재동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들어가는 뭐 HMM 인수 자금은 충분히 이걸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하림 측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업황에 대한 이제 부진감에 대한 우려도 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해상 운임, 특히 SCFI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빠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막 급격히 빠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형 글로벌 선사들의 신규 선박들의 그 신규 출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6년도까지 지금 신규로 발주되어 있는 컨테이너선 물량을 보면 지금 있는 물량의 20%가 넘을 만큼의 물량이 신규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신규로 컨테이너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SCFI 지수가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 예상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투자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MM이나 페노션 같은 경우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양사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딱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뭐 컨테이너 관련된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벌크선 관련돼서는 여전히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펜오션을 제외하고도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제 국적 벌크 선사 중심의 이제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에 이제 대한해운 LNG가 있습니다. 뭐 LNG 선의 운반이 최근에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대한해운의 실적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형선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BDI 지수의 변동폭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벌크선의 이제 해상 운임 그 지수는 중국의 경제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중국 경제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벌크선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